네,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은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요. 저처럼 좀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겨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가을이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1년 중 가장 공기가 깨끗할 때가 우리나라는 가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방 이제 저희가 겨울이 되면은 금방 공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상 어떤 변화를 갖다가 좀 더 크게 느끼는 거죠. 보통 가을인 9월이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에서 최저이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있는 마라톤 대회가 사실 제가 봤을 때 달리기 하기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9월은 또 덥기도 하죠. 조금 살짝 덥습니다. 아주 더운 건 아니지만 달리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워요. 일상생활 하기에는 9월이나 10월이 가장 좋지만 사실 달리기를 할 때는 조금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좀 괜찮은 편이다가 9월 달을 거의 유지를 해서 9월, 10월이 1년 중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날이다가 11월부터 갑자기요. 10월의 농도의 2배로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이죠. 갑자기 2배로 올라가고 다음에 3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사실은 1월 정도에 조금 더 12월 좀 더 올라가다가 서서히 내려가긴 하는데 그냥 퉁쳐서 내년 3월까지는 계속해서 공기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상 요즘 조금 공기가 좀 안 좋아졌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년 3월까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달리기를 못할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겨울에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는 이유는요. 한반도의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서풍이나 남풍이 차가운 곳에서 불어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 북서풍이 불어오고, 그다음에 남풍이 밑에서 불어오는데, 이 두 개가 약간 절묘하게 만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한반도 약간 남쪽 정도쯤에서 정체를 딱 이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지표면에 가까이 바람이 불어서 지표면에 있는 미세먼지를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체돼 있으니까 점점 지표면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풍에서 외부의 미세먼지가 추가가 계속돼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약간 황사 같은 것들도 살짝 있어요. 황사라는 게 봄에 좀 심하긴 하지만 사실 1년 365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불어오는 데다가 제가 얼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그 화석 연료를 좀 많이 뗍니다. 특히나 남방, 보통 저희들 중앙남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남방을 위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많아요.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 태워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또 미세먼지가 서쪽에서 불어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위아래에서 바람이 딱 맞아가지고 가운데가 정체돼 있는데 한쪽 옆에서는 또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떴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진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짜증이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뜨는 생각이 뭐 뛸 때 어떻게 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 전망이라는 그 결과를 올립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앞으로 몇 개월 정도의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치를 올리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겨울이 지난 8년의 평균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요. 높을 확률이 20%, 낮을 확률은 30%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난 8년간의 기준이고 작년과 비교한다면요. 작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은 20%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올 가을은 가을이래. 올 겨울은 공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기사를 보는데 암담하더라고요. 특히나 올겨울에 미세먼지가 좀 짙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요. 그 동태평양의 엘니뇨 이게 겨울철 동안 지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본 동쪽에 있는 고기압 순환이 강화가 되면서 남풍과 남서풍이 불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아까 얘기했죠. 원래 겨울에는 이렇게 위에서 북서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어와야 되는데 엘니뇨 때문에 밑에서도 불어온 바람이 점점 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또 거기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서풍은 약간 약해질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불어줘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찬바람이 불어오긴 하지만 이것들이 미세먼지를 쓸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파가 있는 날을 잘 보시면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농도가 낮고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 싶으면은 미세먼지가 심하고, 와, 오늘 미세먼지 좀 좋다, 공기 막 굉장히 깨끗할 것 같다, 나가보면 막 한파에다가 추워가지고 달리기 할 때 힘들고,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시기가 또 겨울이기도 합니다. 자, 미세먼지가 많아져도 달리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미세먼지 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과학적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 퍼포먼스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래전 러닝 라디오에서도 한번 연구 사례를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외였어요. 근데 거기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당장의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나오지만 일정 시간 장기간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운동선수의 경우 기록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되게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젊은 선수에게서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젊은 분들이 이제 젊으니까 변화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 농도에 반응하는 정도는 조금 더 컸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운동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기질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달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미세먼지 계속 신경 쓰다가 운동 안 하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미세먼지 때문에 달리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달리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달리면 무슨 달리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는 굉장히 소수의 경우인데 뭐 그런 분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다, 달리기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사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 같은 것들도 조금 늦게 시작된 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나 결과들이 많이 없어서 초창기에는 좀 이런 주장들도 설득력이 좀 있었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다양한 어떤 추적 연구 이런 것들 통해서 미세먼지, 특히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미세먼지 영향을 덜 받고 건강에도 영향이 거의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제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난 왜 이럴까,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이런 뭐 미세먼지 많은 날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일주일에 매일 달리시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기분 전환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런 좀 조절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집 주변에 어떤 짐 같은 것들 등록하셔가지고요, 거기서 실내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실내 트레드밀을 구매하셔가지고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도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 날 나가서 그 K94 마스크를 쓰고 3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논스톱으로 이제 액션캠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계속 하면서 거기다가 얘기까지 하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와, 저 사람은 이렇게 막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늘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기관지 부분이나 그다음에 폐 쪽에 이런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늦게 달렸어요. 천천히 달리니까 제가 평소 달리는 것보다 정말 낮춰서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달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기 안 좋은 날은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거 있죠. 이런 마스크 쓰시고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공기 안 좋은 날. 그런데 아무래도 보강 운동도 물론 좋기는 한데, 겨울에 이제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들이 연속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우리 근육이라는 게 그렇죠, 꾸준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쉬다 보면 달리기 퍼포먼스 떨어지고, 또 달리기 어떤 즐거움이 막 그리워지고, 나중에 이제 장기간 쉬고 나서 아무리 보강 운동을 해도 장기간 쉬고 다시 달리기를 하면은 뭔가 처음에 달릴 때 저항이 좀 있어요. 막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몸이 막 다리가 막 무겁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강 운동도 좋지만 겨울에 미세먼지 심한 날은 실내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아파트에 요즘 그런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아파트가 많고, 주변에 짐 같은 것들 등록하셔가지고 실내 달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좀 민감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번 겨울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